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리언입니다. 이 물건은 아마 저희 행꿈사에서 거의 처음으로 다루게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의중앙선 아시죠? 경의중앙선에 탄현역이라고 있는데 탄현역의 우측에는 두산 리브더 제니스 대장 아파트가 있고 좌측에는 덕이동이 있고요. 덕이동에 하이파크 시티가 있습니다. 이 하이파크 시티는 총 한 5,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 단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품고 있고 또 남측에는 고등학교도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이 분양했던 시점이 한 2008년도로 10년 전이었거든요. 사업 시행사는 드림리치, 건설사는 신동아가 맡았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전체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는 토지를 담보로 PF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서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해주고 나중에 투자한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분양 완료를 한 사업 시행사 드림리치는 토지를 담보로 PF를 일으켜 은행사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문제는 입주 시점이 되면서 리먼 사태가 발생하고 부동산 경기도 같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 역풍으로 이 물건을 최초 분양받았던 대다수의 분양자들이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분양자들이 잔금을 내질 않으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드림리치는 도산을 당합니다. 당시 드림리치에 돈을 빌려줬던 9개의 은행들은 아파트의 호실을 채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9개의 은행들이 실질적인 아파트 소유자냐? 아닙니다. 은행은 채권만 갖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분양자들이었습니다. 원분양자들은 이미 분양계획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분양자들은 잔금을 내지 못해서 연체가 되고 이자는 10년 동안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원분양자들은 이 물건을 도저히 못 사겠다, 취소해라 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했는데 모두 패소합니다. 결국에 원분양자들은 계약금 몰수, 잔금 대출이자, 중도금 대출이자의 불이익을 떠안고 물건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단들, 즉 은행들은 합의를 통해서 이 물건이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신탁사가 등장합니다. 은행들은 직접 물건을 관리할 수 없으니 이 물건을 신탁사에 맡기게 됩니다. 신탁사는 물건들을 공매에 공고하고 물건을 처분하는데 마치 공매에 나온 물건이 신탁사의 물건처럼 보이지만 이 물건의 실질적인 주인은 사업 시행사에 최초로 돈을 빌려준 9개의 은행입니다. 이 물건의 경우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새 집입니다. 최초의 원분양자 A가 분양만 받고 입주는 하지 않은 채 물건을 포기해버렸으니 새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입찰하기 전 물건의 내부 상태 관리비 보기 위해서 직접 갔습니다. 물건의 내부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깨끗했고 관리비는 없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분양 사무소였습니다. 이 물건의 실질적인 주인 9개의 은행들은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저처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못하기 때문에 홍보관인 분양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사무소에서 전반적인 입주 관리를 진행을 하고요. 낙찰 받고 직접 보러 오면 문 열어드리고 청소하러 오면 문 열어드리고 인테리어 하러 오면 문 열어드리는 100% 입주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분양사무소는 채권단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고객분들께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입찰을 하기 전에 미리 분양사무소에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분양사무소는 미리 건설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말없이 낙찰을 받아버리면 잔금 낼 때까지 문을 열어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입찰가는 말해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동호수는 꼭 말씀을 드려야지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바로 낙찰일로부터 신탁사 영업일 10일 내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계약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분양사무소는 세입자를 스탠바이 시킵니다. 대부분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잔금 치르는 날을 맞춥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빠르게 들어오면 그 날짜에 맞춰 빠르게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입찰하기 전에 분양사무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알아둬야 할 점, 계약서를 작성하고 100일이 지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00일이 넘어도 몰수되지는 않고요. 기한 무제한이지만 그만큼 연체 이자도 눈덩이 굴러가듯이 커집니다. 신탁 공매의 경우는 온비드라는 공매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진행됩니다. 입찰하기 전 회원가입, 보명인증서 등록, 환불계좌 등록 이 세 가지는 입찰하기 전 꼭 미리 하셔야 됩니다. 온비드에서는 은행 인증서가 아니라 보명인증서를 꼭 등록해야 합니다. 환불계좌 등록은 수의계약을 위해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입찰을 넣었는데 유찰이 되거나 떨어지면 환불계좌로 재입금 처리가 됩니다. 재입금 처리가 되면 신탁서로 가서 빠르게 수의계약을 진행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신탁 공매에서 매각되지 않은 물건들로 다시 계약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수의 계약은 개찰하는 유찰된 호실에 한해서 신탁세에서 1시부터 5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 계약은 해당 해차의 단일가로 현장에서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401호가 유찰이 돼서 내가 401호에 수의 계약을 하러 1시에 방문했는데 이미 401호를 계약하러 온 사람이 3명이 더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나눠 갖고 거기서 최고가를 쓴 사람이 계약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도 유찰된다면 물건은 다음 회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신탁 공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분양사무소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물건이 또 나오면은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